안녕하세요. 기적을 만드는 미라클러 빨간술 홍술입니다. 오늘은 이제 드디어 1900년대를 지나서 2000년 새로운 이 밀레니엄 시대가 도래했습니다. 자, 오늘의 주제는 다단계 업계 흑백사진 6탄 빈곤 속의 풍요 새천년이라는 이런 테마입니다. 2000년 저도 이제 2000년도에 이 밀레니엄이라 그래서 1999년 12월 말 마지막 날 이렇게 이제 밖에 나가서 그 밀레니엄을 이렇게 환영하는 했던 기억이 나는데요. 이 새천년이라고 하는 새천년, 정말 천년 단위, 밀레니엄 천년 단위잖아요. 이 천년 단위의 새로운 어떤 한 해가 2000년인데요. 이 업계는 어떠했는지 오늘은 좀 알아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새천년의 도래라는 기쁨마저도 자본주의의 우울 앞에서 그 빛이 발현 2000년이었다. 사회 전반적으로는 새천년을 맞이하고 있지만 좀 불경기, 불황이 계속되는 시기였고요. 기업의 도산과 2차 구조조정의 가시와 실업자의 급증 등 전반적인 경기 불황은 다단계 업계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쳤다. 하지만 이러한 불황의 늪에서도 총 매출 2조 원 돌파라는 사상 초유의 신기록을 세웠다. 예상했듯이 2000년도에 이 업계 최고 매출을 이제 경신한 게 2조 원을 돌파하는 그런 신기록을 세운 한 해가 2000년입니다. 하지만 사회 전반적으로는 불황기와 어떤 2차 구조조정 등 실업자가 급증하는 등 경기가 불황이었죠. 이런 불황일 때 이 다단계는 또 성장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특히나 2000년도에는 지금까지 건강식품이나 화장품 이런 제품에 이제 길들여져 있었는데 새로운 아이템이 전격적으로 출현하는 시기도 또 2000년입니다. 여기 보시면 황금알을 낳는 거위 통신상품, 이때 이런 카피무가 되게 많았던 것 같아요. 통신 사업에 관련돼서 황금알을 낳는 거위다 라는 표현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이건 다단계 얘기가 아니라 사회 통신 사업에 대해서 이제 그 시티폰, PCS를 거쳐서 이제 휴대폰이 이제 다 대중화되는 시점이었고요. 이러한 시점에서 이 다단계 업계에서도 이런 통신 관련 제품들이 출현하면서 이때 많이 사람들이 했던 말이 물류라고 표현해요. 물류 답이 없다 그러면서 이 통신 관련 상품을 취급하는 네트워크 회사들이 많이 땡겨가는, 물류에 있던 그들 표현해요. 물류에 있던 사람들을 통신 아이템을 많이 이렇게 땡겨가는 것들이 비일비재했어요. 실제로 많은 조직들의 어떠한 이동도 있었고요. 자, 그럼 한번 계속 읽어볼게요. 다단계 판매 업계는 2000년 전자상거래와 통신 관련 상품 등 IT와 관련된 분야에서 강세를 보이기 시작했다. 업계에 전자상거래가 속속 도입되면서 각 업체마다 자체적인 전자상거래 툴을 마련하기 시작한 것이다. 한국 아메이를 비롯한 굴지의 외국계 회사들과 일부 국내 업체는 자체적인 기획으로 전자상거래의 물꼬를 터 온라인에 새로운 교두보를 마련했다. 이제 네트워크 업계도 많이 변화를 지금 시도하고 있죠. 통신 관련 상품은 그야말로 대박을 냈다. 통신 상품을 주력 아이템으로 선정한 회사들은 기하급수적으로 불어나는 판매원들로 인해 연일 대박 행진을 이어갔다. 특히 다이너스티 인터내셔널, HDN, 나라콤, ITI, 셀콤 인터넷 등의 업체는 불과 2살 배기도 채 되지 않았지만 폭발적인 사업 진행으로 강세를 보였다. 다이너스티 인터내셔널의 경우 당시 월 매출이 130억 원에 이를 정도였다. 사실 뭐 이러한 통신 상품이라는 것도 있었지만 이때부터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보상 플랜의 변화가 좀 많이 생겼어요. 그 전까지는 뭐 아메이나 이런 회사들이 대표적인 회사들처럼 뭐 브레이크 어웨이 방식이나 뭐 유니레벨 방식이
보상 플랜의 기본이었다면, 이 2000년대에는 이런 바이너리가 급속도로 많은 회사에 이렇게 이렇게 많은 회사들이 채택하는 많이 늘었거든요. 그 중에 회사 다이너스티 같은 경우도 국제전화 선불 카드를 가지고 사업 진행했었는데, 이 바이너리라는 보상 플랜 채택했어요. 그래서 1대1에 얼마, 뭐 5대5에 얼마, 뭐 10대10에 얼마, 그래서 뭐 날백이니 하루에 100만원씩 버는 사람, 막 이런 얘기도 나오고요. 거의 일마감들을 했었거든요, 그 당시에. 근데 거의 브레이크어웨이 방식은 월마감 한 달 동안의 자기 실적을 가지고 수당을 받는 그런 시스템이었는데, 이런 일마감이라고 하는 매일매일 수당이 발생한다는 이런 보상 플랜을 유예한 것도 2000년도입니다. 이때 다른 브레이크어웨이 방식의 회사들은 이런 보상 플랜적인 부분에서 방어교육을 많이 했고요. 바이너리는 불법이다. 사실 불법은 아니죠. 이 바이너리라는 거는 현재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한 70% 정도는 이 바이너리 보상 플랜을 채택하고 있고요. 지금도 국내에 새로 생긴 회사들은 거의 대부분의 회사가 이 바이너리 보상 플랜을 보상 구조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도 함께 작용을 했다고 생각이 듭니다. 자, 어쨌든 보시면은 2000년 당시 통신 관련 상품은 그야말로 대박을 냈다. 예. 요즘은 뭐 이런 휴대폰 쓸 사람은 없겠지만, 뭐 이 당시에 이 휴대폰만으로도 너무 좋았죠, 사실. 근데 지금 뭐 스마트폰, 뭐 휴대폰으로 안 되는 게 없는 세상이 됐고요. 참 시대가 2000년도. 이런 선불 카드? 지금은 뭐 외국에 뭐 카톡으로도 전화가 더 가능하니까 이런 선불 카드는 뭐 의미가 없겠지만, 이 당시에 이런 국제전화 선불 카드도 가지고, 또 휴대폰 요금 가지고도 선불제 요금, 나라콤이라는 회사가 이제 선불제 요금을 갖고 했는데요. 당시에 또 나라콤 같은 경우는 그 통신업체와 함께 했었고, 그 이후에도 통신업체도 이제 선불제가 나오니까 후불제가 나오면서 아주 통신 관련 상품을 같이 취급하는 회사들이 급성장하는, 시작하게 된 게 2000년도입니다. 초기 등장했던 국제전화 선불카드를 비롯해 별정통신 사업자를 이용한 선불 전화카드. 예. 이때 별정통신도 한때 굉장히 좀 했었죠. 별정통신. 이동전화 후불 요금제, 인터넷폰 등 다양한 통신 관련 제품을 선보이며 21세기에 열어갔다. 당시에는 통신 사업이 너무 호황을 누리다 보니 업계에서는 통신 아이템을 두고 황금알을 낳는 거이라는 표현까지 나왔다. 이 당시 때 뭐 SK텔레콤이나 이런 통신 대리점 하시는 분들은 아무나 할 수 없었지만 엄청난 돈을 벌었죠. 정말 황금알 낳는 거이라는 표현이 맞고요. 이 통신이 지금은 이제 4G 시대까지 나와 있죠. 뭐 최근에 지금 갤럭시에서 또 S20이 나와서 지금 또 선전하고 있던데, 예, 이러한 새로운 IT, 또 그 이후에는 또 BT, 생명공학 쪽 이런 것도 나오는데, 이 IT 쪽의 이 상품들 대박을 냈습니다. 한편 2000년 9월 다단계 판매에 관한 체계적인 학문적 틀을 정립시킬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 건국대학교 경영대학원 과정에 새롭게 네트워크 마케팅 CEO 과정이 신설된 것, 산학협동의 기틀을 마련하고 업계의 위상 정립과 진보된 시장 환경을 조성한다는 점에서 업계 관계자 및 판매원들이 대거 참여해 학문적 열의를 보였다. 이때 웬만한 회사의 리더들은 이 CEO 과정에 이제 들어가서 서로 교류도 하고 뭐 그런 식이 진행이 됐는데, 이 CEO 1기가 2000년 9월부터 시작이 됐네요. 당시 이 수강료도 비쌌어요. 엄청 300만원 이상 정도 됐던 걸로 기억하고 있는데, 지금은 뭐 이 네트워크 마케팅 관련해서 뭐 여러 사람들이 뭐 아카데미도 열고 하고 있지만, 이 당시에 이 대학원 과정에 이 CEO가 생기면서, 근데 각 회사의 리더들은 다 참여했던 것 같아요. 예, 지금 네트워크 마케팅 CEO 과정 1기 입학식 모습인데요. 예, 그리고 2000년, 이 새천년에 매출액 2조 원 돌파.
대단합니다. 95년에 1600억대 매출로 시작을 해서 96, 97, 98, 99, 2000 5년 만에 그냥 1600억 매출에서 2조 원이니까 한 16배 정도 성장을 했는데요. 굉장합니다. 새천년 들어 업계의 최대 관심사는 매출액이 2조 원을 달성하느냐 마느냐였다. 그 전년도 1999년에는 1조까지는 안 넘었었잖아요. 근데 2조 원을 바라보기 시작했다고 하는데, 관련 업계에서는 다단계 합법화 이후 사상 초유의 매출 규모인 2조 원을 새로운 밀레니엄이 시작되는 해에 달성할 것으로 예측하기도 했다. 업계 내에서는 2000년 10월 하순부터 2조 원을 돌파했다는 소문이 나돌 정도였다. 2조 원은 엄청난 업계 매출이죠. 이 당시에 2000년입니다. 20년 전 얘기예요. 그런데 이 시점에서 지금 현재 5조 원, 6조 원까지 안 되고 있는 시장인데, 한 20년 동안 이 초기에 비해서는 엄청 성장을 못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네요. 2000년 총 매출은 서울 경기 지역 업체들로만 1조 9천억 원이 넘었다. 전국 매출을 합치면 2조 원이 넘는 수치였다. 2000년 들어 회사들의 총 매출액을 보면 최소 100억 원 이상을 기록해야 15위권 진입이 가능했다. 그만큼 시장 규모가 예전에 비해 커진 것이다. 그러나 총 매출액의 83%가 10위권 회사들에 몰려있다는 시장 구조의 불안함은 여전히 내재하고 있었다. 거의 10위권 회사들이 거의 독식을 했다는 얘기죠. 83%니까. 당시 매출이 성장한 요인에 대해 다단계 판매에 대한 대중적인 인식의 전환과 사업 기회의 확대가 맞물리면서 호조를 겪고 있다는 분석도 나왔다. 특히 IMF 시기 잠깐의 하향세를 제외하고는 매년 100%가 넘는 성장세가 지속되면서 국내 경기의 악화에도 불구하고 빠르게 시장 규모가 커졌다. 특히 상위권 회사의 지속적인 성장과 더불어 통신 관련 제품, 기능성 속옷의 강세가 매출 신장에 기여했다. 기능성 속옷은 대표되는 게 L2L이죠. 그 외에도 사미트라는 회사, 그 기능성 속옷을 주력 아이템에서 몇 개 있었고요. 통신 관련 회사들은 엄청 많았습니다. 중요한 이 부분이죠. 경기 침체로 화이트 칼라 다단계 유입, 불황을 타개하기 위한 구조조정의 연속, 불황의 장기화 여파로 다수의 실업자들이 매출돼 다단계 업계로 유입되면서 업계는 빈곤 속에 풍요를 이뤘다. 사회 전반적으로 굉장히 분위기가 안 좋았는데 불구하고 이 다단계 업계는 호황을 누렸다는 거예요. 이들에 대한 정확한 지표는 마련되어 있지 않았지만 한 일간지에서는 경기 침체의 여파로 대다수의 실직자들이 생계를 위해 다단계 사업 설명회장을 찾는다고 보도하기도 했다. 심각한 취업난과 고용불안, 실업인구의 증대로 다단계 판매 업계에 배타적 성향을 보였던 화이트 칼라들이 대거 업계에 진출하고 있다는 분석도 나왔다. 이 당시에 이 다단계 업계들은요, 그 블루 칼라, 화이트 칼라, 근데 다단계를 하는 사람들은 골드 칼라는 이제 전문직 종사자를 얘기하고요. 이 다단계 업계에 종사하는 사람들을 다이아몬드 칼라라고 표현하면서 이런 화이트 칼라들을 많이 했었습니다. 블루 칼라, 화이트 칼라, 골드 칼라, 다이아몬드 칼라. 당신은 어떠한 칼라의 일을 하겠냐라고 하면서 아무튼 이 다단계 업계는요, 교육도 이 시대 흐름에 맞춰서 엄청 발빠르게 좀 교육도 많이 변화되는 것 같아요. 어필하는 내용이 달라지는 거죠. 초기에는 제품에 대한 얘기를 많이 했다면 이제 사회 전반에 대한 그런 분위기들을 얘기하면서 어떤 당위성, 네트워크 마케팅의 어떤 비전을 이제 설파하면서 사람들을 신규 사업자들을 만들어 나가는 그런 방식도 많이 나오게 되고요. 외국계 다단계 업체들의 한국 진출도 활발했다.
그 전에는 철수하고 막 그랬는데 이제는 또 다시 한국의 외국계 다단계 업체들의 한국 진출도 활발했다고 합니다. 2000년 5월 다이나믹 라이프 코리아의 오픈을 필두로 외국계 다단계 판매 업체의 진출이 활발히 이루어졌다. 이들의 진출로 업계가 새롭게 재편되고 시장 규모도 더욱 커졌다. 당시 오픈이 예고됐던 또 다른 외국계 회사는 메리케이 코리아, 에이본, 니켄 코리아 등이었다. 니켄 코리아는 나중에 또 철수했고요. 에이본도 그 위에 들어왔다가 철수했고, 메리케이는 작년에 철수했고, 그러네요. 이 밖에도 월드 트로닉스, 월드 웰리스 등 외국계 회사의 한국 진출이 점쳐지기도 했다. 2000년 이후부터 이제 외국계들이 많이 들어왔던 얘기죠. 지금 들어온 건 아닌 것 같고요. 2000년에. 이 사진은 지금 나올 내용이지만 방문 판매법 개정안을 두고 공정위와 시민단체 간의 갈등이 고조됐다. 이 다단계가 이렇게 급성장을 하면서 또 시민단체들도 엄청나게 또 항상 또 이렇게 반대하는 목소리가 큰데요. 한번 볼게요. 방판법 개정안 두고 설전. 2000년 정기 국회를 앞두고 공정거래위원회는 새로운 방판법 개정안을 언론에 공개했다. 가장 눈에 띈 내용은 소비자 피해보상 보험가입. 2000년부터 이런 게 지금 공론화되고 있죠. 청약철의 10살 이내, 정보 공개 의무화, 상품 가격 제한 폐지 등이었다. 상품 가격 제한 폐지도 이때 내용이 있었는데 결국은 안 됐죠. 안 됐고, 한번 보겠습니다. 계속 소비자 피해보상 보험 가입 이 부분 때문에 이제 공제조합이라는 게 생기게 됐고요. 공정거래위원회는 소비자 피해보상 보험 가입에 대해 다단계 판매와 관련한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다단계 판매 업체가 반품 지연이나 도산, 폐업 등으로 계약 해지나 환불이 불가능할 경우에 소비자에게 피해 보상금을 지급하는 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토록 하고 당시 환불 보증금 제도는 폐지한다는 것. 그리고 내용이 당시에는 다단계 판매 업체가 매달 매출액의 10%를 환불 보증금으로 법원에 공탁하거나 은행과 채무 지급 보증 계약을 맺도록 하고 있었으나 절차가 복잡하고 시간이 많이 걸릴 뿐만 아니라 소비자들도 잘 몰라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있었다. 결국 이 같은 개정안은 2003년 방판법이 개정되면서 공제조합이라는 새로운 기관을 탄생시켰다. 2000년에 이런 논의가 시작됐고 2003년부터 이제 개정이 돼서 이제 공제조합이 생기게 된 거죠. 그 전까지는 매출액 10%만 이렇게 공탁을 걸면 됐어요. 개정안이 알려지자 공정위와 소비자 단체 간의 날카로운 신경전이 벌어졌다. 가장 큰 이슈는 100만원 가격 상한선 폐지였다. 이때까지는 100만원 이상 제품은 취급할 수 없는 게 업계였는데 공정위는 다단계 판매업자에 대해서만 100만원이 넘는 상품을 팔 수 없도록 제한하는 것은 시장 경제 원리에서 어긋난다고 밝혔지만 서울 YMCA 시민중개실은 방문 판매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공청회를 갖고 상품 가격 상한선 폐지 방안에 대해서 강력한 반대 의사를 표명했다. 이후에 현재 160만 원이죠. 이 부분은 참 안타깝습니다. 왜 이런 규제를 하고 있는지. 공청회 참가자들은 불법, 편법적 영업 행태를 사전 예방할 수 있는 방향으로 법률을 개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이를 위해 당시 가격 상한선 100만원을 더 하향 조절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이 같은 시민단체의 마찰로
100만원 가격 상한선 폐지에 관한 법률 개정은 원활히 이루어지지 못했다. 예, 원활히 이루어지지 못했죠. 예, 그리고 2000년도에 또 재미있는 이슈가 있었는데요. 이 부분이 다단계 안티운동이라고 하는 게 되게 활발하게 이루어졌는데, 이게 사실은 그 SMK라는 회사가 촉발시켰죠. 2000년은 다단계 안티운동이 활발하게 진행됐던 시기이기도 하다. 2000년 4월 1일 서울 YMCA 안티피라미드 운동본부가 있었어요. 본부가 함께한 제1회 불법 다단계 업체 규탄대회를 SMK 본사 앞에서 치른 것을 기점으로 다단계 안티운동이 활발히 진행됐다. 예, 이제 SMK 본사 앞에서 이 다단계 안티피라미드 사람들이 모여서 이렇게 막 하고 그랬고요. 이게 이제 번져서 이제 기타 다른 회사들도 좀 몇 군데 했던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오프라인과의 연대로 더욱 적극적인 활동을 전개했던 다단계 안티운동은 안티 MLM이라는 사이트를 개설해 피라미드 다단계 안티운동에 나서기도 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다단계 판매 업체 전부를 피라미드로 오인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다. 예, 그렇습니다. 이 운동 때문에 다른 또 정상적인 업체들도 많이 피해를 본 거죠, 사실은. 예, 요거 지금 여기 써 있죠? 여기 SMK 써 있고, 예. 공정거래위원회는 직무 유기하지 말고 관련 법령을 전면 개정하라. 민족기업 운운하며 35만 판매원 착취하는 SMK는 각성하라. 예, SMK 당시 35만 명이 된다 보네요. 예, 이런 사진들을 볼 수 있고요. 불황의 틈을 비집고 유사 다단계가 활개쳐 생활고와 실적의 시름에 잠겨있는 서민들의 가슴을 아프게 한 사건이 빈번히 발생해 새천년의 어두운 그림자를 드리우기도 했다. 유사 다단계, 불법적인 다단계들이 문제입니다. 피해 액수가 2,490억 원, 피해자 3만 5천여 명에 이르는 금융피라미드 사기 사건으로 해당 사기범 유모 씨에게 법정 최고형인 무기징역이 선고되는 사건이 터진 것이다. 이때 이런 금융피라미드도 항상 양과 음이 있고 빛이 있으면 어둠이 있는 것 같아요. 이 사건은 유명 벤처회사에 투자하면 월 21에서 26%의 이자를 월이네요. 연도 아니고 보장받을 수 있다며 주부 학생 노인들을 속여 엄청난 피해를 입혔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데에 투자하시는 분들도 잘못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상식적으로 월 21%, 26% 이자를 준다는 자체가 그 고수익을 믿기로 해서 사기를 치는 건데, 조금만 생각해 보면 아닌 거 알 텐데, 저 이런 금융 피라미드는 다단계 아닙니다. 근데 다단계와 사람들이 똑같이 생각하고 있다는 거죠. 이 밖에도 32억 원 상당의 다단계 펀드 사기 사건뿐만 아니라 금융 피라미드 사건이 심상치 않게 발생해 어려운 시기를 살아가는 서민들의 가슴에 커다란 상처를 남겼다. 전자상거래 회원 모집을 빌미로 온라인에서도 불법 다단계가 기승을 부렸다. 인터넷을 이용해 우후죽순처럼 퍼진 불법 사이버 다단계는 회원 모집으로 일확천금을 벌 수 있다며 가입자를 속여 금전적 피해와 대인관계에 치명적인 영향을 끼쳤다. 꺾기, 묻지마, 감투자 등 사행심을 조장하는 불법 유사 다단계도 성행해 다수의 피해자들을 양산하기도 했다. 예, 불법 유사 다단계. 예, 2000년에는 어쨌든 초유의 매출인 2조 원을 돌파하는 그런 시기였고요. 황금알을 낳는 거의 홍진 상품 관련 상품들을 주력으로 하는 회사들도 많이 생겨났고, 또 이런 CEO 과정, 네트워크 마케팅 CEO 과정이 대학원에 또 개설됐고,
화이트 칼라들이 좀 배운 사람들이 이 업계에 좀 많이 좀 들어오면서 많은 변화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이 방판법 개정안 두고 이 공청회 2003년도에 개정이 됐습니다. 이제 이 업계도 법적인 테두리에 들어온 것만이 아니라 더욱더 이제 시스템적인 부분이 이제 변화를 추구하고 있는 시기가 2000년이고요. 연매출이 2조 원 정도 되니까 당연히 정부에서도 그냥 두고 보고 있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서도 이런 급성장을 또 하면서도 안티 운동도 활발하게 이루어졌고요. 특히 SMK는 이 대학생들 주축인 조직들이 많았기 때문에 당시에 SMK도 뭐 여러 그룹들이 있었어요. 뭐 황룡 그룹, 이쪽 젊은 친구들 위주로 많이 진행됐던 그룹이 황룡 그룹이고, 뭐 백호 그룹이라고도 있는데 거기는 이제 좀 약간 장년층들이 좀 있었고, 이 조직들은 나중엔 또 다이너스티라는 조직으로 또 옮겨가기도 하고, 이런 부분들도 있었고요. 어쨌든 지금 여기 언급되어 있지 않지만 이 SMK가 결국에는 이제 폐업을 합니다. 하고 이러한 어떤 시대적인 흐름이 2000년도에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부터는 이제 2001년, 새천년에 이제 쭉 진행될 텐데요. 지금까지 1995년 이전과 96년, 97년, 98년, 99년, 2000년까지 한 6년 정도, 6년, 5년, 합법화된 5년과 그 이전에 대한 얘기들을 쭉 했는데, 2001년부터 해서 이제 2020년까지 한 이제 20년 정도의 어떤 또 업계의 흐름을 다음부터 또 알아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기적을 만드는 미라클러 빨간술 홍수였습니다.